이변은 없었다. 제롬 파월.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다시피 결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의 인터뷰겠죠. 기자회견에서 과연 매파적인 발언을 하느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산시장이 출렁이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그의 기자회견 내용 영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거의 동시 통역 수준으로다가 기사가 바로바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파월은 이렇게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점차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목표에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약간 높다.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과열은 완화됐으며 견실하다. 2024년도 GDP는 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미리 정해진 경로는 없다. 금리 정책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며 여유 있는 듯한 태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그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다 카바를 칠 수 있다라면서 굉장한 가오를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다가 중요한 발언을 하게 된다라면 따로 글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제롬 파월의 발표 및 발언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 초반에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가 지금 반등을 할랑말랑하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미국 증시들. 과연 상승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 자, 반면에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반기는 눈치죠.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짜잔 긍정적으로 일단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설마 또 번지대 만들고 점프하려는 건 아니겠죠. 일단 103,433달러 이더리움은 3,133달러까지 반등을 일단 긍정적으로 암호화폐는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상치 부합이니만큼 최근에 있었던 하락은 선반영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긍정적인 반응, 비트코인의 반등 쭉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럼프 미디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이어가지고 그의 회사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도 금융 서비스에 진출을 할 건데 2억 5천만 달러를 어디다가 투자를 하느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미국의 대형 금융사인 찰스 슈왑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대놓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업데이트입니다. 자금 유입이 있기는 있었는데 정말 조금 184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고 이 중에 블랙락으로부터 3010만 달러가 흘러 들어왔었습니다. 그 외에 대다수의 ETF들 거래 내역이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관련된 발표 이후에 시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을 하려는 듯합니다. 조심스러운 투자자들, 일단 현재까지는 비트코인 분위기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ETF에서 오늘 많은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어제 대박 소식이 터져 나왔죠. 체코의 중앙은행이, 그것도 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 투자를 위해서 중앙은행 이사회에 비트코인 투자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중앙은행 측에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인데요. 해당 체코 중앙은행 총재는 이야기하기를 국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투자는 분석과 논의 단계에 아직 불과하다. 결정이 임박한 것도 아니며 이사회의 결정이 앞서서 신중한 분석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코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 이를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금 보유 비중을 0%에서 5%로 점진적으로 늘리고 주식 비중을 30%, 그리고 다양한 자산 다변화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채권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으며 대규모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산이다. 투자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외환 보유고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투자 방안이라는 것인데요. 다만 체코 중앙은행 이사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회 멤버들을 하나씩 조져야 되겠죠? 자, 과연 체코 중앙은행이 중앙은행들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중앙은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해당 소식을 들은 바이낸스의 창업자 짜오짱펑이는 이야기하기를 야야야 이거 봐라 이거 봐. 비트코인 매집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
정부 간의 비트코인 매입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몇몇 국가는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찍어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결국 100만 달러를 뚫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100만 달러. 과연 언제쯤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100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것을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국 주들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미국의 켄터키, KFC의 본고장인가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켄터키주 하원 의원이 다음 주에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 편입 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이어서 사우스다코타주 의회 같은 경우는 이미 해당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유타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블록체인 및 디지털 혁신 법안을 하원에서 승인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상원에서도 통과가 된다라면 유타주는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는 미국의 애리조나주 역시 공적 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는 상원 재정위원회가 최근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 SB 1025를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상원 규칙위원회와 상원 전체 투표를 통과할 수만 있다라면 공적 자금에서 최대 10%만큼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보다 주정부들이 앞서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먼저 공식적으로 비트코인 매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다른 쪽에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누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환경 친화적인 전기차 충전 기술을 개발을 하는 회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최근에 보유 현금의 30%를 비트코인으로 매입, 기업의 준비금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가즈아 비트코인. 이어지는 동향 및 분석입니다. 크립토콘트의 주경 대표는 최근에 비트코인 매도세가 강하다라면서 특히 레버리지 거래하는 사람들은 청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다시 변동성이 발생하는데 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숏쟁이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어서는 마찬가지로 크립토콘트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다. 특히 장외 거래장에서 비트를 엄청나게 사서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고래들이 장외 거래소를 통해서 매입한 물량은 22,770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꽤 크다라고 크립토콘트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으며 또한 최근에 미국의 은행들, 거래소, 펀드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유량 같은 경우는 미국 밖에 있는 투자자들의 보유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근 장을 지루하게 만들면서 개미들을 터는 사이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비트를 더욱더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금과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마이클 반데 포페 분석가는 금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조만간에 비트도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금값의 추세를 보통 몇 개월 텀을 두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금이 비트의 선행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M2 머니 서플라이가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을 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도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코인데스크의 수석 분석가는 밝혔습니다. 특히 M2 공급량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위험 자산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위험 자산에 대한 강세 지표로 해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조만간에 주춤했었던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는데 자, 일단 오늘 금리 발표에 앞서가지고 어떤 이들은 비트가 하락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 예측들이 난무했는데 이런 경우는 뚜껑을 까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지 말고 그냥 상황을 먼저 지켜보는 것이 좋은 판단이다라고 엘리지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편 트레드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 발표 후에도 비트코인이 잘 버텨준다라면 96,000에서 98,000까지 떨어지더라도 버텨만 준다라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롱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더 잘 견뎌주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분석이 맞다면 비트가 조만간에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0만 5천 달러대인가요? CME 갭이 남아있죠. 그걸 맥구로 한번 가게 될 수도 있겠다. 꾀꾀 오리 선생은 지금 비트코인 상황 과거와 비슷한데 만약에 10만 1,400달러 위에서 비트코인이 머물 수 있다면 아주 긍정적이며 그 아래이긴 하지만 9만 9천 달러를 유지해 줄 수 있다면 그래도 좋은 상황. 반면에 9만 9천 달러 아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이 범위 내에서 횡보를 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단 10만 3천 달러대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이번 주에 투자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가자를 외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좋은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쭉 오르면서 알트코인들이 뼈만 앙상하게 남아간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만약에 도미넌스가 일본 기준으로다가 59.92%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더 높은 고점을 찍게 되면서 도미넌스의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마무리가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더욱더 크게 상승할 수가 있겠고 알트코인들은 정말 피똥 싸게 되겠죠. 이야, 알트 시즌 온다라고 알트코인들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관련된 기사 및 지표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트 시즌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었고 비트코인 오른 것만큼이라도 따라잡을 수 있기를 바랬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하느냐? 아니죠. 트럼프가 또 이들을 엄청나게 사서 모으고 있고 최근 XRP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많이 욕을 처먹는 코인이나 자산이 나중에는 가장 높게 오르는 그런 현상들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가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알트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날을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된 업데이트. 어제 이더리움 현물 ETF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 블랙록에서도 유입 및 유출이 없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 분위기를 먼저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닌가. 다음으로 에이다의 개발사 칼다노 같은 경우는 올해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로드맵의 마지막 부분에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었다라고 하네요. 카르다노는 잠재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및 디파이 레이어가 될 수 있으며 두 네트워크를 통합할 시 새로운 기능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및 디파이 레이어는 스택스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트코인 기술 개발이 멈춰졌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결국 도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찰스도 최근 비트코인의 부흥에 더 이상은 비트코인을 외면할 수 없었나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솔라나, 유명 분석가 블런츠. 최근에 안타깝게도 좀 적중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블런츠 같은 경우는 솔라나가 4시간 봉 차트 기준으로다가 상승 5파 이후에 이어지는 조정 ABC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엘리엇 파동,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될 것이다. 전고를 뚫고 달릴 수 있을 것이더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 예측이 이번에는 꼭 맞아떨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이어서는 트럼프 밈코인의 활용도가 생겼나? 트럼프 밈코인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굿즈 샵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를 통해서 트럼프 관련된 물건을 사라. 트럼프 월드. 다음으로 해서는 안타깝게도 도지코인 많은 관심을 받았었으나 최근에 가격이 상승 추세 아래로 빠졌다라고 합니다. 상승 추세 아래로 가격이 내려왔다. 그와 동시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맥디의 하락세가 강해짐과 동시에 5일 및 10일 단순 2편 같은 경우도 아래로 꼬꾸라지면서 도지코인의 약세를 점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 도지코인 뿐만 아니죠. 최근에 알트코인들 전부 다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역사상 이렇게까지 알트코인들이 처참하게 짓밟혔었던 때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도 개 중에 좀 잘 나가는 코인들이 있긴 하죠. 리플 같은 경우도 잘 버텨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도 그리고 주피터 등등이 불을 뿜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타오 같은 경우도 하락 추세를 뚫을 수만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로만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SEC 홈페이지 소송 보도자료 페이지에서 리플사 관련된 소송 기록이 사라졌다라고 해가지고 야, 이거 그러면은 소송 종료되는 거 아니냐?
SEC가 소송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설렘을 가져다 주었었는데요. 아직은 아니라고 합니다.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은 제2 순회 항소법원에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사건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관련된 자료가 그냥 삭제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SEC 홈페이지에서 발생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근데 SEC가 새롭게 개편이 됐고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는데 소송이 길어져봤자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조만간에 끝났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어렵지 않게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로서 시청료 광주댓 부탁을 드리며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